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들려줄 책은 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예요. 어린이 과학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이기도 하고 미래 과학자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하네요. 20가지의 키워드 속에 129가지 궁금증으로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첫 가이드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날마다 늘어나는 숫자, 여러분들 겁나지 않나요? 코로나19가 곧 사라질지 아니면 더 오래 사람들 곁에 머물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코로나 이후 세상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 어떠한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떠나봐요. 정윤선 글, 우연히 그림, 출판사 다락원. 이 책에선 코로나19가 뭘까? 되돌아본 코로나19, 그동안에 코로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긴급 사용 승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 내용이 차례대로 실려 있고 28가지 키워드로 준비하는 코로나 이후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또 차례를 볼까요? 자, 팬데믹, 전염병의 대유행,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미생물, 방역, 전염병을 막아라. 어떻게 하면 방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준은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은 무엇인지, 언택트 시대, 온택트, 원격 수업, 원격 근무, 홈코노미. 와, 이게 도대체 어떤 말들이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말들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있어요. 코로나로 변한 경제 환경, 코로노믹스, 모두를 위한 녹색 성장, 그린 뉴딜, 새로운 국제관계가 필요해, 탈세계화, 커진 국가의 역할, 큰 정부, 코로나19로 커지는 격차,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19로 우울한 기분, 코로나 블루, 함께 이겨내야 하는 마음, 연대,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인포데믹, 앞당겨진 미래, 4차 산업혁명, 디지털로 열린 새로운 시대, 디지털 문명.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려면 이러한 용어, 낱말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은 코로나 이후 미래 내다보기에서 삶과 정치, 교육, 경제와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과학기술과 우주개발, 한눈에 보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과학기술, 그리고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어디에서 출처됐고 사진은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주는 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어떤 걸까요? 선생님은 쭉 차례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 이후 미래시대 내다보기, 여기가 궁금해졌어요. 미래시대에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안내 가이드 책을 읽고 여러분이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 가지 않고 집에 있죠?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홈코노미, 선생님이 궁금증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이 페이지를 펼쳤어요. 홈코노미는 뭐라고 할까요?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것을 홈코노미라고 말해요. 집을 뜻하는 홈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말이죠. 예전에 집은 주로 휴식을 위한 곳이었지만 팬데믹을 겪으며 휴식, 문화, 레저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집이 학교도 되었다가 그리고 근무지도 되었다가 여러분들의 집이 어떻게 경제 활동에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곳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5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앞당겨진 미래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초연결, 초지능의 특성을 지닌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드론 등의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었죠. 친구들이랑 마스크 없이 롤러코스터 타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제페토에서 여러분을 닮은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바이러스도 없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할 필요도 없어서 요즘 인기라고 하네요. 이래서 팬데믹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메타버스가 뭐예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가 뭔지 우리 한번 또 알아봐요. 자, 확장현실로 배우고 메타버스에서 만날까? 이렇게 돼 있죠? 메타버스 뭔지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처럼 소통하며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해요. 메타, 상상, 초월, 유니버스, 세계, 우주를 합성해 만든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한 다양한 활동이 실제 현실로 이어져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팬데믹에서 학교생활, 체육대회, 체험학습 어땠나요? 하고 싶어도 실행할 수가 없었죠. 이럴 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다가 내가 경험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 초실감형 기술인 확장현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RP 오블레니의 루는 스포츠와 게임을 하며 학습하는 확장현실 프로그램이래요. 빔 프로젝터, 동작 감지 센터, 상호 반응형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교 체육관 안에서도 체험이 가능하대요. 친구들과 고무공을 던져 단어를 완성하거나 사칙 연상 퀴즈를 공놀이로 풀 수 있다니 체험학습만큼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되겠죠? 자, 확장현실 XR, 가상현실을 VR이라고 하고 증강현실을 AR, 그리고 혼합현실을 MR이라고 해요. 홀로그램 등의 다양한 기술로 현실과 비슷한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술을 바로 확장현실, 실감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팬데믹 시대에 과학기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진자의 동선도 알 수 없고 마스크가 없고 적외선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학교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또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을 때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에요. 또 인류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격 수업이나 온택트 생활도 과학기술 덕분이죠. 사람들은 팬데믹 동안 과학기술을 더 많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라졌다고, 더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아도 좋겠네요. 현실, 확장 현실로 배우는 메타버스. 좀 어떤 건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들려줘 볼게요. 동물의 숲 게임이나 제페토, 또 로블록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팬데믹 시대 놀이로 주목받고 있대요. 이처럼 확장 현실을 뛰어넘어 가상 공간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메타버스가 점점 발전하고 있죠. 지금은 게임에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선거, 패션, 부동산,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후보 시절 게임 속에서 선거 사무소를 차려 선거 유세를 하기도 했대요. 또 명품 브랜드 구찌는 제페토에 구찌 빌라를 열고 옷과 가방 등을 판매하기도 했대요. 또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디센트럴랜드에서는 가상의 도미노에서 가상화폐로 피자를 주문하면 실제 우리 집으로 배달된다고 합니다. 게임 같은 세상이 현실로 이어진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라면 메타버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봤나요? 평창 올림픽 때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했던 거 기억하죠?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우체국도 생겼고, 또 사람들이 접촉하는 거를 꺼려해서 어떤 게 생겼냐면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도 생겼대요.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이죠. 어떻게 생겼냐고요? 한번 볼까요? 음식을 주문하면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까지 배달해주는 바로 시스템.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입니다. 또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도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 시흥시 백오생명공원에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인 골리가 있대요. 매주 3회 야간 6시에서 11시까지 공원을 순찰하면서 장착된 카메라로 주변 360도를 촬영해요. 촬영한 영상은 관제센터로 보내져서 모니터링 요원이 CCTV의 사각지대를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달, 서빙, 택배, 우편, 선박, 치안까지 사람의 수고로움을 자율주행 로봇이 도와준다면 사람들은 더 멀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원격 진료가 가능한 세상이 온다고도 하는데, 와, 정말 미래 세계에 많이 급변하고 있죠? 급변하는 시대, 코로나 이후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 한번 또 알아볼까요? 이렇게 미리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는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보다 훨씬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더욱 빨리 다가설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생활 방식을 바꾸었어요. 그동안 천천히 다가오고 있던 미래가 갑자기 현실이 된 거죠. 보통 5년 넘게 걸리던 백신 개발도 전 세계 과학자들과 의료진이 머리를 맞대고 전폭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1년여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책을 쓴 과학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고 감염자가 줄어들 거라 예측하고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19를 벗어난 뒤 내일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는 건 틀림없죠. 코로나19가 지나간 뒤 다가올 내일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삶과 정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선생님이 들려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가까운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사서 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삶과 정치,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선생님이 들려주고 마칠게요. 가까운 미래, 다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팬데믹을 극복해도 마스크를 쓰는 일, 기침과 재채기 예절, 손 씻기와 아프면 쉬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이 자리 잡을 거라고 한대요. 앞으로 더 잦아질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습격을 대비하는 생활을 위해서죠.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은 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의 사람들은 고통을 덜 받고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크 대학교의 케이트 피킷 교수님은 국민건강보험을 잘 마련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바이러스는 계층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사회에 바이러스에 취약한 곳이 보이면 언제든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복지제도와 같이 사회 안정망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죠. 자, 또 그러면 먼 미래는 어떻게 한번 변할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칠게요. 로봇 국가의 시민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나요? 더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정치에 참여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벌써 정치 연설문을 쓰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고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앨리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후보로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정책을 만들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죠. 대신 정책 평가와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고 그 책임도 사람이 지어야겠죠. 또 디지털화된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가상공간에 국가에 이주하며 살아갈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내다봤네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니만큼 교육 부분,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어떻게 변할까 또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서도 또 우리 지구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했네요. 자, 교육. 팬데믹 시기 가장 크게 변한 건 바로 모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다는 거죠. 온라인 수업 플랫폼도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시작해 구글 클래스, 줌, 네이버까지 다양해졌죠. 백신을 맞고 등교 수업을 다시 하겠지만 앞으로 온라인 수업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대학을 꼭 가야 할까요? 출산율이 줄면서 학생 수도 적어지고 묵구처럼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누구나 쉽게 적은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오히려 진정한 교육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대학은 아예 없어질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대학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 않다고만 합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은 필요하니까요. 자,
먼 미래에 교육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 미래 교육. 인간 두뇌에 칩을 심는 날 오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는 두뇌에 칩을 심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뇌에 지식 정보를 업로드하면 단순 계산과 외국어 공부에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대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윤리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중요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요? 무슨 소리?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에요. 무엇에 재능이 있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기본 학습을 충실히 다져놓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며칠 전에 요 실험이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눈만 깜빡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글로 써주는 기계, 로봇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빅데이터, 3D 프린터,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확장현실 SR, 메타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와, 정말 많은 단어들이 생겨났네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선생님도 몰랐는데 책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책은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도구네요. 지금까지 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안에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못한 많은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미래 과학자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유익한 책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